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시간하고의 싸움이에요. 이 병이 무서운 거는 정말로 1분 1초가 생존율에 차이를 둔다는 겁니다. 몇 분만 늦어도 그냥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심근경색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전조 증상을 알아야 경색이 오기 전에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보내는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은요, 심근경색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원래 나이 많은 사람 걸리는 병 아니야?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30대, 40대에도 심근경색이 와요. 게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현실적인 질병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심근경색이라는 병은요, 말 그대로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이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병이거든요. 주된 원인은 이제 관상동맥이 막히는 거죠. 심장을 싸고 심장 근육에다가 혈액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관상동맥인데, 이 혈관이 갑자기 딱 막히게 되면 몇 분 안에 심장 조직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 골든타임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급삭 심정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복이 되더라도 심장 근육이 이미 괴사가 됐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100%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30, 40대 젊은 분들도 심근경색이 오기도 하는데 노년층은 조금 더 치명적이에요. 원래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노년층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갑자기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심근경색이 와도 온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통증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늦게 오고 대응이 늦어지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심근경색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서구화된 식습관인데 빵이라든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 떡, 이런 정제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을 먹는 식습관으로 변하면서 혈관 안쪽에 죽상동맥경화라고 하죠. 죽처럼 걸쭉한 플라크라고 하는 찌꺼기가 끼거든요. 이게 혈관 안에 끼고 염증이 생기면서 안에 혈전 같은 피떡이 발생할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심근경색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운동 부족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의자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의자에 몇 시간 정도 앉아있을 것 같아요? 10시간 넘는 분들 많을걸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게 되면 하체 근육이 그만큼 약해지고 근력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니까 대사는 떨어지죠. 내장지방은 올라가죠. 거기다가 스트레스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교감신경 항진되고 그럼 혈관이 수축하고 이런 것들이 심근경색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시간하고의 싸움이에요. 이 병이 무서운 거는 정말로 1분 1초가 생존율에 차이를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만 늦어도 그냥 돌아가십니다. 몇 시간도 아니죠. 몇 분만 늦어도 그냥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골든타임은 2시간이에요. 2시간 안에 심근경색이 발생했다 딱 느낀다면 빨리 119 전화해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2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골든타임이 3시간인데 2시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병원에서 나머지 1시간 동안 진단도 하고, 만약에 혈관이 막혔으면 뚫어야 되니까 뚫는 준비를 해서 스텐트를 하는데 한 1시간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2시간 이내에는 병원을 가야 된다. 이게 10분이 지날 때마다 사망률이 10%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이 100%인데 10분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90%, 80%, 70%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증상을 느끼고 뭔가 이상한데? 좀 기다려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분이면 벌써 생존율이 30%가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니까 반드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고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내가 심근경색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증상을 알아야죠. 전조 증상을 알아야 경색이 오기 전에 알고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신호들을 그냥 넘겼다가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은요, 가슴이 아파요. 답답하고 여기를 좀 약간 쥐어짜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코끼리가 내 가슴을 발로 꽉 누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세요. 압박되고 짓눌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고 한 10분 이상 지속이 되고, 이 가슴 통증이라는 전조 증상 절대로 놓치면 안 되고요. 이 통증이 꼭 가슴에만 오는 게 아니고 이 뒷목도 뻣뻣해지고 등도 아프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진짜 중요한 게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납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그냥 흘리지 마시고 꼭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조 증상이 오냐면 이
협심증 증상이 오는데요. 계단을 오를 때 굉장히 숨이 차요.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숨이 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계단을 오를 때 그냥 좀 힘들지만 올라갈 만하다 정도가 아니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나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심장이 조여오니까. 그래서 계단 오르는 게 하기 싫다, 운동하는 게 하기 싫다 이러면 반드시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라든가 당뇨병이 있는 환자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비전형적인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심근경색이 와도요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슴 통증은 없어요. 대신에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턱이라든가 이 뒷목이 뻐근하고요, 메스껍고 구토가 나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지 가슴 통증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사례를 보면은 저녁에 퇴근하시고 나서 나 체했나 봐 이러고서는 소화제 한 2알 드신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계속 안 좋아요. 한 번 더 드신 거예요. 그때라도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을 한 2번 정도 드시고 그대로 그냥 집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이미 이제 병원 도착했을 때는 돌아가신 상태였죠.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이 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부어요. 하지 부종,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기가 시작을 해요. 왜냐면 심장이 짜는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심부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앞에 정강이를 꾹 눌러보면 피부가 쑥 들어가고서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꾹 눌린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 다리 부종이 있다면 이거는 심장이 좀 약해졌구나, 심장이 짜는 힘이 약해져서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다리 쪽에 피가 쏠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심장 쪽의 진료를 꼭 보셔야 되고, 다리가 붓는 원인은요 다리 쪽에 피가 쏠렸다는 거잖아요. 심장이 제대로 피를 짜주면 쭉 짜는 힘에 의해서 전신의 혈액이 쫙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충분히 짜는 힘이 약해지니까 찔끔 짜니까 피가 조금 가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면 다 다리 쪽에 피가 쏠리게 되죠. 그래서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찔끔 짜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심장이 근육이 약해진 거죠. 심장 근육이 약해졌다? 심부전이라는 겁니다.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뜻이죠. 심부전이 오면 이제 곧 있으면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막히고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라서, 특히 양쪽 다리가 다 붓는다. 한쪽 다리가 부었다면 그쪽 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양쪽 다리가 다 붓는다면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심근경색에 의심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119를 전화해야 되는데 구급차가 오기 전에 내가 뭐라도 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도 해줘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119에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막 몸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게 집에 있으면 이 아스피린이라든가 협심증 같은 게 있었으면 병원에서 응급 상황일 때 먹으라고 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거를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혼자 있었다, 혼자 있는데 119를 불렀다, 그럼 119가 도착했을 때 내가 이미 의식을 잃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9 전화할 때 꼭 내가 몇 동 몇 호, 현관 비밀번호가 몇 번이고 이런 거를 꼭 119에다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는 이제 가족들이라든가 주변 분들한테 문자라든가 전화를 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게요 정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혼자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게 더 오히려 빨리 심근경색이 진행하는 걸 조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7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그 자리에서 멈추고 가만히 있는다. 그 다음에 119를 전화한다. 그리고 119에다가는 이런 집의 비밀번호 같은 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라든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으면 천천히 씹어서 먹는다. 그리고 의자라든가 벽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고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있어야 되고요. 5번째로 가족이라든가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나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119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6번째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은 내쉬고. 이걸 왜 하냐면 얼마나 무서워요. 나 혼자 지금 집에 있는데 심근경색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공포감에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정말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공포감을 좀 줄이고 과호흡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자, 7번째, 만약에 내가 의식이 희미해져서 만약에 쓰러졌다. 그러면 119가 도착해도 나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눈에 잘 띄는데 현관 앞이라든가 문을 열자마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심근경색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게 좋은데, 예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면요, 식습관, 정제탄수화물과 당분을 줄이기, 두 번째는 운동,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을 카디오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걷기, 자전거, 수영, 가벼운 달리기 이런 거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일 30분에서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거의 한 4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 내가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운동을 해야죠. 만약에 계단을 만났다,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올라가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운동을 해준다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심장이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특히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게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게 좋고요.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너무 스마트폰 많이 보지 마시고,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치우세요. 이 잠잘 때 스마트폰을 내 몸에서 멀리 하는 게 숙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침대에다 올려놓고 주무시지 마시고 거실이라든가 이런 데 바깥에 멀리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 관리. 침묵의 심장 공격자인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고 심장 혈관이 막힐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의외로 저는 놀란 게, 환자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건강검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건강검진 할 때 다 하시죠? 라고 하면 검진 안 하는데요, 뭐 이런 분들 많아요. 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하셔야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 수 없지만 천천히 진행하는 질병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꼭 하셔야 됩니다.